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외국인이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2100선을, 코스닥은 690선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국인이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기관이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제 뭐 기관의 매도폭이 좀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투신 쪽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어제 투신이 매수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진하지만 이게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는 뭐 한 53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2월 26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투신 쪽에서 이제 매수로 잡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뭐 짓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였었던 투신 쪽 뭐 매물 압박이라는 그런 이제 뭐 기사들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조금은 잦아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금액 자체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전에 한 5조 이상을 뭐 비워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추세적으로 좀 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담을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도 상당히 이제 좀 풍부하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투신 매수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투신이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편입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업종들이 다시 한번 뭐 2분기까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 업종이 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뭐 정유, 화학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정유 화학주들이 뭐 증시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건설까지 마찬가지로 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뒤따라가는 흐름들을 증권주가 또다시 1분기 뭐 한 1월 달부터 국내 증시에 이어졌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주도주 내지 이제 뭐 상승 업종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내수주 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쪽에서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한 60불 위쪽에, 그러니까 60불에 계속 안착하려는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는 한 70불 이상까지는 좀 열려 있는, 75불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원화 쪽, 그러니까 환율 쪽에서 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포기하고 여기서 뭐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상당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원화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해 본다라고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그리고 내수주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유통주들이 조금 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소비 심리가 확실히 살아났다, 뭐 또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반영이 좀 강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롯데쇼핑보다 지금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어제 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게 그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주도 업종 뭐 바이오 쪽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 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업종 이런 업종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53거래일 만에 투신 매물에 대한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시장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수주와 함께 또 그동안의 주도주까지 다시 매기가 쏠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변수는 남아있겠죠. 종목별로도 선별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내부 변수에 아직 안정을 찾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는 국제금리의 급등을 중심으로 하는 금리의 변동성이고요. 내부 변수는 아직까지 뭐 수급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뭔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수급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망 정도 그리고 종목을 계속 압축하는 전략
최근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종목 백화점식으로 널려서 샀다가는 크게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시장이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른다고 팔아놓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봐야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혹은 내일의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을 본 이후에 그것을 기점으로 외국인 수급도 회복되고 해외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었던 금리의 변동성이 안정이 된다면 그때 이제 기존 주도주가 되었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시장 다시 활기를 더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 압축이 필요한 상태에서 화학과 수소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종목별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액면 분할을 틈타서 외국인이 40%에서 20%로 예.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출발을 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뭐 어제 뭐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은 그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이제 편입이 된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수급이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매출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2,400억 정도. 그러니까 각각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그리고 40%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수치일 텐데요. 일단 뭐 시장 예상치는 충분히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실적에서 약 30% 정도가 면세 채널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채널 쪽이 추가적으로 좀 성장이 뭐 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될 부분들인데 그게 수치적으로 얼마큼 성장이 되는지 그런 수치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면세 채널 그리고 이제 중국 쪽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법인 실적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키포인트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뭐 분할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관이랑 외국인들만 좀 참여를 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그 틈을 타서 뭐 차익 실현 내지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앞점서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재진입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재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매수로 좀 찍히는 그런 날을 기점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함께 6월 1일부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아모레퍼시픽 어제는 3%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또 씻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위원님은? 네, 앞서 말씀해주신 전문가와 비슷한 시각입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관련주 화장품 종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 관련된 내용들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고 또 실적의 성장 속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실적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의미 있는 기술적인 매도 신호가 뭐 나왔다든지 그럴 때 팔아야 되는 거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종목을 이 가격에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 사기에도 또 팔기에도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전략 다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기, 내일은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변동성 확대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려면은 그 전부터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인데 최근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 그리고 이제 금통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이제 뭐 채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이제 정보 같은 뭐 보고서에서 뭐 관망을 좀 우세 쪽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시장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쪽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한번 1만 계약
대략 이상 매도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폭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동결이 상당히 우세한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많이 코멘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지난번 이제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한 명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 매출액 12%, 영업이익 한 26% 정도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그 안현케어를 통해서 그 의료용 그 MRO 그러니까 수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의료용 소모 자재 이 MRO 쪽에 대한 부분들이 100%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삼성 쪽 그 실적도 좀 가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큐브리츠라는 사무용품 이쪽도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도 상당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부담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동결 예상하고 있고 만기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망주로는 아이마켓 코리아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